안녕하세요. 마마동심리연구소에서 그림 읽어드리는 미술치료사 김상경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함께 살펴볼 그림 속의 마음은 고등학교 2학년 남자친구의 마음인데요. 이 친구 아이돌스러운 외모라고 해야 되나요? 예, 외모가 조금 된 친구였어요. 그런데 사귀는 여자친구의 부모님이 성희롱적인 어떤 행동을 했다고 이제 고소고발의 당사자가 돼서, 그래서 이제 상담 선생님을 만나는 그런 일련의 과정 중에 저하고 만났는데요. 이 친구는 상담 선생님을 만나는 거를 좀 본인이 희망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이 친구하고 이야기를 했었던 그런 그림을 여러분들하고 함께 보려고 해요. 이 그림에서는 산과 강, 그리고 한가운데 있는 저 물고기, 이게 가장 눈에 띄네요. 그리고 조금 독특하게 오른쪽 상단에 햇님 4분의 1쪽이 진하게 칠해져 있어서 색깔의 선명함으로 시선을 끄네요. 자, 그러면 우리 그것들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처음에 강을 먼저 그렸어요. 그리고 강을 지면의 한 가운데를 가로지르는 강을 그렸고, 그리고 그 위를 이제 산을 그렸죠. 그래서 산과 강만으로 거의 한 3분의 2 부분이 다 채워진 그런 그림이 나왔고요. 이 친구에게는 제가 10개를 불러줄 거라고 미리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사이즈 조정을 이렇게 했어요. 계획적이지 않은 그런 성격을 확인해 볼 수 있었는데요. 자, 이제 그런 성격에 이어서 자기 자신의 이미지를 저는 물고기와 철새로 이미지화해서 표현한 것으로 저는 해석을 하는 게 맞을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물고기에서는 수동 공격적인 면, 내가 비록 표현은 안 하지만 나 함부로 하지 말아줄래? 하는 그런 마음, 나 그렇게 편한 사람 아니거든? 뭐 이런 마음. 그리고 철새는요, 답답합니다. 자유롭고 싶어요. 나 좀 구속하지 마세요. 하는 그런 마음도 저 철새의 표현을 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자, 산에 나무가 한 그루, 두 그루, 세 그루, 네 그루, 다섯 그루, 산 봉우리가 하나, 둘, 셋, 넷, 5개, 뭔가 규칙적으로 산과 나무를 표현을 했어요. 이 친구 전반적으로 그림을 그리면서 성의 있게 그렸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나름 고심하면서 그림을 그렸거든요. 그래서 그 고심한 것 중에 하나가 산과 나무에 대한 표현이어서 이 친구 고등학생이긴 하지만 아직 독립의 의지는 없어 보이고요. 그리고 조금은 더 부모님의 보살핌이나 부모님의 관심, 부모님을 비롯한 모든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으로부터의 관심을 필요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관심을 줘야 될 것 같네요. 아마 그런 의미에서 스스로 상담을 권유받았을 때 상담 선생님 만나겠습니다 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그리고 이제 그 색깔을 열심히 칠했던 두 가지를 한번 놓치지 말고 해석을 해볼까 합니다. 자, 오른쪽 상단에 있는 4분의 1가량의 햇님과 오른쪽 하단에 있는 검은색 바위, 이 두 개는 색채 대비로 보면 빨간색과 검은색의 색깔 심리를 해석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붉은색은 에너지, 희망, 열정, 이런 부분으로 해석을 해주면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른쪽 상단에 비록 4분의 1이라고 하는 일부분만 표현이 되어 있지만 이 친구 자기 에너지, 자기의 능력, 그런 부분들, 자기의 열정, 이런 거 믿고 싶고요. 그리고 희망을 갖고 싶어요 하는 그런 희망사항을 표현을 했다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은데, 상반돼요. 무엇이? 바위가. 희망은 있지만
사실 염려되고 걱정되는 것도 있어요. 하는 표현을 했다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싶거든요. 그러면 이걸 해석하면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너무 당연한데? 예,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미래에 희망이 있어요. 미래에 바라는 희망사항이 있어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저절로 따라와요? 만약에 그게 안 되면, 안 이루어지면 어떡하지? 하는, 예, 불안이나 염려도 같이 따라오겠죠. 얘는 세트라고 저는 봐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세트의 마음이 그 다른 어떤 마음보다 강력합니다. 강렬해요. 왜요? 열심히 색을 칠해줬거든요. 예, 자기 마음을 어떻게든지 표현을 하고 싶었어요. 저 미래가 불안하고요. 염려되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저는 희망은 있어요. 희망을 놓고 싶진 않아요. 그런 의미에서 상담 선생님하고의 상담을 흔쾌히 받아들였던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부분으로 처음에 대화를 했고요. 그래서 대화가 잘 됐던, 솔직하게 자기 자신을 솔직하게 다 이야기할 수 있었던 그런 친구의 그림입니다. 그림에서 보셨지만 사람 그림에 성이 전혀 드러나지 않은 사람 그림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 사춘기 한참 성적인 관심이 높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쪽에 그렇게 관심이 있는 친구는 아니구나. 그래서 제가 그런 쪽은 아예 배제를 하고 이제 그림 안에 있는 내용만 가지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제 이 친구하고 저하고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저는 수동 공격성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친구한테는 어떻게 얘기했냐면 참 다른 사람 말 듣고 싶지 않구나. 네, 다른 사람 말이 간섭으로 들리는구나. 그래서 그 간섭으로 들리는 다른 사람 말들이 너를 옥죄인다고 생각해서 자유롭고 싶고 혼자 살고 싶고 이런 부분들을 이런 욕구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해줬고요. 그 다른 사람 말이 나한테는 옥죄임으로 다가오고 간섭으로 다가오고 불편함으로 다가오는 그 수동 공격성을 이야기하면서 그러면 다른 사람이 나한테 하는 시선이나 말들이 간섭이나 지적이나 제지가 아닌 애정이나 사랑으로 느껴질 수 있는 좋은 방법 없을까?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 말 자체도 별로 듣고 싶어 하지 않더라고요. 사랑은요 무슨 이런 내려놓다시피 한 그런 반응을 보여서 똑같은 새의 지적임이 어떤 사람의 귀에는 새가 운다고 들리고 어떤 사람의 귀에는 새가 노래한다고 들려. 그거는 새의 문제가 아니고 듣는 사람의 문제야 라는 이야기들을 좀 해줬어요. 예, 똑같은 새가 지적이 있는데 새가 노래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들으면 듣는 사람 마음은 얼마나 행복할까. 네 안에 있는 너의 무의식 안에 있는 저 커다란 물고기 조금 크기를 좀 줄여보자. 거부하고 반항하고 그리고 귀찮아하고 그런 마음을 좀 내려보자. 어떻게? 새소리로 생각해봐. 새가 울고 있네 라고 하지 말고 새가 노래한다 라고 들어보자. 의도적으로라도 그렇게 한번 들어보자. 이런 이야기를 좀 해줬어요. 그러면 네가 가지고 있는 그런 미래에 대한 희망, 미래에 대한 열정, 에너지 이런 게 걱정으로 환원되는 일은 막을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하는 이야기를 좀 해줬거든요. 오늘은 고소고발이라고 하는 형사적인 문제를 가지고 저를 만났지만 자기 귀를 다시 자기의 듣는 귀를 다시 조금 수정을 받던 그런 남자친구의 그림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내일은 또 다른 그림으로 여러분들하고 만날게요. 안녕히 계세요.